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6일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저희가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움직임과 그 배경 그리고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포인트를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시장 한마디로 하면 역시 코스피 대형주들의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코스피 지수가 1.24%나 올랐어요. 와, 3,450선 정말 코앞까지 갔습니다. 특히 그 외국인 투자자들 움직임이 대단했죠. 얼마나 들어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만요, 무려 1조 7천억 원, 그 이상을 순매수했습니다. 하루에 이 정도 규모는 정말 이례적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하루 움직임만으로 다 판단할 순 없지만 이 정도 자금 유입은 단순 반등, 이걸 넘어서는 어떤 신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와, 1조 7천억. 네, 반면에 코스닥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거기는 주로 바이오주들 있잖아요. 이쪽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지수는 오히려 약간 내렸거든요. 코스피랑 코스닥이 이렇게 좀 엇갈린 것도 오늘 특징입니다. 1조 7천억 원. 정말 엄청난 액수네요. 단순 기대감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강하게 자금이 들어온 건 역시 곧 있을 미국 FOMC,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봐야겠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제 현지 시간으로 18일 새벽이죠. 그때 발표될 FOMC 9월 회의 결과,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 전반을 좀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니까요. 이게 아무래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한 거죠. 네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오늘 외환 시장 보면 원달러 환율이 10원 넘게 뚝 떨어졌어요. 1370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인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 더 매력적이었을 거고요. 환율도 크게 작용했군요. 네. 그리고 또 국고채 3년물 금리도 연 2.4%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좀 안정세를 보였거든요. 이런 점들도 다 외국인 수급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원화 강세, 채권 금리 안정까지. 외국인들이 딱 투자하기 좋은 조건들이 맞아떨어졌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시장을 뜨겁게 달궜는지 좀 자세히 볼까요? 역시 뭐니 해도 오늘 주인공은 반도체 아니었습니까? SK하이닉스 움직임이 정말 대담했어요. 네. 단연 오늘 시장의 핵심 동력이자 주도주는 반도체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장중에 신고가 경신하고요. 다른 대형 반도체주들도 아주 강한 랠리를 펼쳤습니다. 시장 에너지가 이쪽으로 확 쏠리는 게 보였죠. 중요한 건 이게 그냥 개별 기업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중소형 반도체 장비나 소재 기업들도요. D램, 랜드 플래시, 이쪽 업황 개선 기대감이랑 특히 요즘 계속 얘기 나오는 인공지능 AI 있잖아요. 이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 이런 수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다 같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단순 기술주의 이걸 넘어서 AI라는 이 거대한 흐름의 최전선에서 코스피 전체를 이끄는 핵심 엔진이다. 이렇게 확실히 자리매김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기계 쪽인데요. 전력 설비나 원자력, 방산 이쪽 관련주들이 좋았어요. 여기는 또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건가요? 이것도 AI랑 연결되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인가요? 네. 기계 섹터 안에서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재밌습니다. 우선 전력 설비 쪽. 예를 들면 두선 에너빌리티,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것들 강세는요. 방금 말씀하신 AI 트렌드랑 직접 연결이 됩니다. 직접요? 네. AI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수인데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먹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짓는 붐이 일면서 전력 설비 투자가 급증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를 확 밀어 올린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인프라 산업이 최첨단 기술 트렌드의 수혜주가 되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의 굴뚝산업이 미래산업 수혜주가 된다니 흥미롭네요. 그럼 원전이나 방산 쪽은요? 네, 원자력이나 방산 쪽 강세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오늘은 다른 섹터에서 이익 실현한 자금 일부가 이쪽으로 좀 옮겨오는 그런 순환매 성격이 좀 더 강해 보입니다. 단기적인 수급 요인이랄까요? 물론 장기적으로 원전 확대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스토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오늘 상승만 보면 수급 영향이 컸을 수 있어서요. 이 추세가 계속될지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하, 전력 설비는 AI랑 연결된 구조적 변화 기대감, 원전 방사는 약간 순환매 성격, 같은 기계 안에서도 동력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이거 중요하겠네요. 야, AI 데이터 센터가 정말 여기저기에 다 영향을 미치네요. 전력 설비까지.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지주사하고 금융주 쪽도 움직임이 좋았어요. 이쪽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부 정책 얘기가 나왔었죠. 맞습니다. 이건 또 기술 트렌드랑은 결이 다른 모멘텀이었죠.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매기는 기준 있잖아요. 그 대주주 기준을 지금처럼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소식이 영향을 줬습니다. 아, 유지하기로 한 거요. 네, 원래 시장에서는 혹시 이 기준이 더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연말에 세금 피하려고 대주주들이 물량을 막 쏟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 불안감이 있었는데 정부가 현행 유지 딱 발표하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죠. 네네. 특히 그 대주주 지분율 높은 지주회사들이나 또 연말 매물 걱정 덜게 된 증권주, 일부 금융지주사들이 이 소식 덕분에 신고가도 기록하고 그랬습니다.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KB금융 이런 곳들이요. 그러니까 정책이 바뀌거나 혹은 바뀌지 않는다는 그 결정 자체가 특정 섹터 심리에 얼마나 바로 영향을 주는지 이걸 딱 보여주는 사례죠. 와, 정책이 그냥 유지된 것만으로도 신고가를 갈 수 있군요. 위험이 사라진 것만으로도 호재가 된 거네요. 시장 심리가 참 즉각적으로 반응하네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특이하고 재밌는 일도 있었어요. 음식료 업종 내에서는 다른 건 다 별로였는데 유독 농심이랑 농심홀딩스만 강했어요. 그 이유가 뭐 K-팝 데몬 헌터스 효과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이건 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특정 K-팝 아이돌 그룹하고 농심의 대표 제품들 뭐 라면이나 스낵 같은 거요. 이걸 엮어서 마케팅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너지 효과가 엄청 크게 나면서 투자자들 관심을 확 끈 겁니다. 아, K-팝 그룹이랑요? 네. 그 그룹 팬덤이 워낙 크니까 글로벌 팬들이 농심 제품을 막 사고 언급하고 하면서 이게 단순 홍보로 넘어서 실적 개선이나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자극한 걸로 보입니다. K푸드가 K-팝이라는 이 강력한 문화 콘텐츠랑 만났을 때 어떤 부가가치가 생기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죠. 어떻게 보면 전통 제조업체가 문화 콘텐츠 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이야, K-팝 그룹 연계 마케팅 효과라 신선한데요? K 콘텐츠 파워가 정말 대단하긴 하네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짚어야 할 게 있지 않을까요? 농심은 강했지만 오늘 음식료 업종 지수 자체는 1.27%나 빠졌단 말이죠. 이 농심 사례를 K푸드 전체로 확대하기는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점을 꼭 봐야 합니다. 농심 개별 기업의 강세는 분명히 눈에 띄지만 이게 음식료 섹터 전체의 분위기를 바꾼 건 아니에요. 오늘 음식료 지수가 내린 건 뭐 최근에 일부 종목들 주가 좀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도 나왔고요. 또 시장 자금이 반도체나 기계 같은 주도주 쪽으로 확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영향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농심 사례는 K푸드랑 K콘텐츠 결합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 정도로 이해하고 이게 당장 섹터 전체의 추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개별 기업 이슈란 섹터 전체 흐름은 좀 구분해서 봐야겠죠. 네, 개별 기업의 재미있는 스토리와 별개로 섹터 전체의 큰 흐름을 같이 봐야 한다.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럼 조선주는 어땠습니까? 뭐 친환경 선박 교체나 LNG선 발주 이런 걸로 장기적으로는 좋다 이런 분석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조선주 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게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친환경 규제 때문에 낡은 배 바꿔야 하고 LNG 수요 느니까 운반선 필요하고 요즘엔 뭐 해상풍력 설치선이나 암모니아 추진선 같은 새로운 기대감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단기적으로 자금이 더 세게 올라가는 반도체나 기계 쪽으로 좀 옮겨가면서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아진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시장 자금은 수익률 더 좋을 것 같은 곳으로 움직이니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조선주 매력이 사라진 건 절대 아니고요. 이건 뭐 추세적인 하락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순환매 흐름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단계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나중에 뭐 의미 있는 수주 소식 나오거나 실적 좋아지는 게 쫙 보이면 언제든 다시 시장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섹터죠. 그렇군요. 장기 성장성은 유효한데 단기 자금 흐름 때문에 오늘은 잠시 쉬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럼 반대로 오늘 좀 특히 부진했던 섹터들 어디였고 이유는 뭘까요? 네, 오늘 제일 많이 빠진 섹터는 비금속 광물 섹터인데요. 2.64%나 내렸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시멘트, 유리 만드는 회사들이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국내 건설 경기랑 좀 연관이 깊잖아요. 최근에 뭐 부동산 PF 부실 우려나 건설 투자 위축 가능성 같은 게 좀 심리를 위축시켰을 수 있습니다. 아, 건설 쪽 영향이군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료 마이너스 1.27%나 증권 마이너스 1.05% 섹터도 상대적으로 약했고요. 증권주는 뭐 양도세 기준 유지라는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일부 종목 빼고는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다는 부담감 때문에 섹터 전체로는 차익 매물이 더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약했던 섹터들은 최근 단기 상승에 따른 이익 실현 욕구가 커진 상태에서 시장 주도주인 반도체, 기계 이쪽으로 자금이 확 몰리는 그런 쏠림 현상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불리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에너지가 한정적이니까 강한 쪽은 더 강해지고 약한 쪽은 더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 거죠. 자,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짚어봤습니다. 외국인의 정말 기록적인 순매수, 여기에 힘입어서 코스피 대형주들이 시장을 아주 강하게 끌어올린 하루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그리고 기계 쪽에서는 전력 설비 중심이었죠. 또 정책 수혜 입은 지주사, 금융 섹터의 약진이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원화 강세나 채권 금리 안정 같은 좋은 거시 환경도 뒷받침이 됐고요. 앞으로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또 며칠 안 남은 FOMC 회의 결과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분석에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단순히 어떤 섹터가 오르고 내렸나 이 표면적인 결과보다는 그 뒤에 숨어있는 동력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몇 가지로 좀 정리해보면요. 첫째, 오늘 나타난 이 강력한 외국인 자금 유입세가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추세적인 변화의 시작인지 그 방향성을 계속 봐야 하고요. 둘째, AI나 데이터 센터 투자 같은 이런 거대한 글로벌 기술 트렌드가 국내 증시의 특정 산업, 특정 기업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와 기회를 주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 반도체, 전력 설비 강세가 이걸 딱 보여줬죠. 네, 맞아요. 셋째, 양도세 기준 유지처럼 정부 정책의 변화 혹은 유지가 시장과 특정 섹터에 미치는 영향력, 이것도 인지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조선주처럼 장기 스토리는 좋은데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섹터들이 언제 다시 시장의 순환매 속에서 주목받을지 그 타이밍과 계기는 뭘지 이걸 계속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장은 계속 돌고 도니까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시장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저희는 강력한 외국인 자금과 함께 AI, 데이터 센터 같은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한국 증시의 특정 섹터, 특히 반도체와 기계 랠리를 이끌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막연하게나마 가지고 계셨던 이런 거대한 기술 변화에 대한 그림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이 한국 시장의 실제 움직임, 즉 특정 섹터와 종목들의 반응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보시고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고민들이 앞으로 시장을 읽는 여러분만의 깊이 있는 시각을 만드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분석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